기본적으로 제가 한 20일 전까지만 들었던 어떤 사실은 확실한 건 그겁니다. 투트랙이다. 네. 수사가 투트랙이다라는 건 확실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이제 정치권의 국회의원 분들도 이제 질타하신 거. 검찰과 경찰이 서로 네, 독립적으로. 네. 투트랙 이건 확실한 거야. 투트랙이나 좋게 얘기하면 독립적인 거고 좀 부정적으로 보면 정보 공유가 안 되는 거죠. 이게 예. 또 더 최악은 그런 거죠. 다른 상대방이 잘못된 정보를 알고 있는 걸 압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네요. 경찰청장님이 화를 내시겠지만은, 근데 이제 다른 쪽에서 좀 잘못된 정보를 그러니까 인 걸 아는데 사실 알려주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투트랙인데 독립적인 투트랙인 거죠. 그러니까 예. 이제 그런 상태니까 사실은 지금 상태가 된 거죠. 서로 딴 수사를 한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교차도 안 되는 거고. 네.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네, 오늘 오후 7시쯤에 이 지금 화면에 나오는 오피스텔에서 유대균 씨와 박수경 씨가 체포가 돼서 9시 반쯤에 이제 인천지검으로 압송이 돼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네. 좀 이 유대균 씨와 박수경 씨의 혐의를 좀 정리를 해주시고 앞으로 검찰에서 어떤 조사를 받게 될 건지 정리 좀 한번 해주시죠. 네. 먼저 일단 지금 뭐 화면이 들어온 것 같은데요. 네. 이 지금 보시는 게 바로 유대균 씨와 그 박수경 씨가 숨어있던 곳이라고 합니다. 네. 보시면은 이제 저 CCTV 조금 전에 보셨죠? 예. 그 CCTV를 봤는데 열흘 동안에 아무도 안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 보관 시간이 열흘이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어서 일단은 뭐 외부인의 출입 철저히 차단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정확한 그 어떤 상황과 배경을 알려면은 저 오피스텔에 대해서 정밀 재감식이 아마 진행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7층이었다고 하고 5.8평이었다고 합니다. 정확히 제곱미터로는 몇 제곱미터가 될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복층 구조였다고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유대균 씨 같은 경우에는 배임과 횡령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 세모그룹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뭐 횡령이면 이제 회사 돈을 빼돌렸다는 건데 여러 가지 받으면 안 되는 뭐 고문료 명령목이라든지 여러 가지 컨설팅비 이런 걸 통해서 그 100억 가까이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고요. 네. 박수경 씨 혐의는 뭐 사실 간단합니다. 그 이 혐의를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유대균 씨를 수행하면서 도망 다니게 한 조력자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죠. 생각보다 박수경 씨에 대한 뭐 어떻게 보면 조사는 좀 짧을 수도 있을 테지만 이 유대균에 대한 조사는 도피 과정에 대해서 면밀하게 따져봐야 될 부분이 아주 많기 때문에 좀 더 꼼꼼한 조사가 진행이 될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 대균 씨가 평소에 이 그룹 내 경영에 어느 정도 깊숙이 개입했는지, 그리고 네. 아버지가 이제 경영하는 그 과정이라든가 방식을 갖다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 거기에 따라서 또 그 조사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가 드러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또 추가적인 어떤 그 비리라든가, 그리고 이제 유병헌 씨 일가가 이 세월호 참사와 어느 정도의 이제 관계를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건지도 거기서 좀 그 달리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죠. 근데 이제 유혁기 씨와 아들이 2명이잖아요. 유혁기 네. 씨와 유대균 씨가 있는데 이 장남보다는 사실은 차남이? 경영의 후계자일 뿐만이 아니라 그 종교적인 세습까지 사실은 유병헌이 원하고 있던 거는 차남인 유혁기였습니다. 예. 근데 유대균 씨 같은 경우에는 학창 시절에는 그 유도 선수로 활동을 했었다고 하고 이후에는 또 조각가로 활동을 했잖아요. 근데 이 조각가라는 게 그냥 뭐 돈이 많고 해서 멋으로 한 게 아니라 그 전문가들의 평가를 한번 빌려보자면은 꽤 능력을 인정받는 젊은 조각가였다는 게 대체적인 평입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유대균 씨 같은 경우에는 경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크게 관심은 뭐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유혁기,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세모그룹의 그 복잡한 지분 구조에서 그 지주회사 격에는 유혁기와 유대균이 반반씩 나누고 있지만 지분을 나머지 더 알짜 회사들이 많거든요. 그 알짜 회사라든지 핵심이 되는 회사의 지분을 보면은 대부분 유혁기 쪽으로 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뭐 유대균 같은 경우에는 핵심은 경영 비리를 더 파헤쳐서 뭐 다른 추가 비리를 밝히는 쪽보다는 도피 과정, 그러니까 이 유대균과 유병헌의 일가가 조직적으로 도피를 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대부분 비슷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월호가 침몰한 4월 16일부터 특정 한 2, 3일 내에 모여서 모의를 하고 조직적으로, 그러니까 검찰의 표현을 빌리자면 뭐 군사작전 같다라는 표현도 쓰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도피 과정을 밝히고 그 도피 과정과 연계를 해서 유병헌의 사망 원인까지도 밝히는데 초점이 좀 더 맞춰질 걸로 보입니다. 네, 배 교수님. 저희 뭐 이 기자도 지금 그 말했습니다만 지금 그 유병헌 일가에 그리고 그룹 내에 여러 가지 뭐 지분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복잡한 것 같고요. 아주 복잡하죠. 그리고 구원파 내에 뭐 여러 가지 개파도 그렇게 간단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사실 중요한 부분은 앞으로 이제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보상이라든가 배상, 그 책임을 어떻게 물릴 것인가 이런 문제인데요. 어떻게 지금 전망이 되나요? 말하자면 유병헌 씨가 이제 숨진 상황에서 누가 이 구원파를 이끌어갈 것인가, 그리고 유병헌 일가의 뭐 비리나 이런 것이 앞으로 더 밝혀지더라도 누구에게 책임을 물릴 것인가, 이게 좀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기본적으로 이제 재산 구조를 아직 모릅니다. 예. 아주 전체적인 재산 구조를 왜냐하면 차명 재산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유대균 씨가 사실은 이제 상속에서 배제돼 있지만은 사실은 그것도 이제 말하자면 바깥에 나온 얘기고 얼마만큼을 가지고 있고 구조가 얼마만큼 있는지는 사실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사실 그것이 저 사람들한테는 큰 무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박수경 씨나 아니면 유대균 씨 같은 입을 닫아버리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대신 그런 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과를 보면 됩니다. 움직임이 사실은 중요하거든요. 돈의 움직임 아니면 어떤 지분의 움직임을 보는 그 뒷부분을 가지고 이 수사가 진행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말하는 진술을 가지고 얘기를 가지고 수사하는 것은 사실은 매우 문제가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입을 닫을 수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결과를 가지고 지분의 움직임을 면밀하게 추적하는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돼야 된다. 이 네.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유병헌 씨의 이제 시신 부검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만, 지금 사실은 그 사망 원인을 두고 이제 관심이 많은 건데요.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결론을 내리지 못했어요. 근데 이거 과연 자연상인지 타살인지 자살인지, 자, 이것을 가리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 건가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타살이라고 하면은 타살 용의점이 있다면 누가 죽였는가를 얘기를 이제 일단 들어가야 되는데 네. 또 죽인 사람을 찾아야 되는 거고 죽인 사람을 찾게 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만약에 지금 자연사 아니면 자살 형태로 된다면은 지금 사건이 종료가 됩니다. 네. 끝나는 거죠. 거기에 의하면 공소가 없음이 되고 지금 이제 많은 부분 정리가 된다는 거죠. 만약에 타살로 된다면 그 많은 수사를 또 해야 된다는 부분이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새로운 수사가 되는 거죠. 새로운 어떤 과정을 또 겪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럴 경우는 좀 어떻게 보면 좀 복잡한 부분이 되겠죠. 왜냐하면 아예 사인이 안 나왔기 때문에 사인이 나왔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에 대한 또 입증을 하고 재판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사실은 문제가 여러 될 가지 수 있다는 책임 문제도 책임도 거론될 있습니다. 가능성도 있겠죠. 분명히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의 경제적 이익이 있는 사람이 죽였다고 한다면은 거기에 대한 어떤 다시 그 사람한테 상속이 되지 않는 부분, 네. 그냥 아주 그냥 좀 날 것으로 얘기한다면은 만약에 그 근친이 그 사람을 죽였다고 하면은 상속 문제가 이제 배제가 될 수 있는 부분. 네. 그럼 지분 구조가 복잡해지겠죠. 앞으로 이제 그 세월호 문제를 이제 규명하고 그 책임을 물리는 과정에서도 사실 연결고리가 있는 그런 상황.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네. 자, 이것이 좀 규명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검찰에서도 기소 전 추진 보전이라고 해서 유병헌 씨 일가의 재산을 동결을 하고 가압류도 하고 있는데요. 네. 그 단서는 뭐냐면 유병헌 씨 같은 경우에는 세월호 침몰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다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검거가 됐다면은 똑같이 다른 선장들과 함께 살해 혐의는 빠지겠지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는 적용하겠다는 게 공공연한 검찰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상 과실치사라는 건 뭐냐면은 유병헌이 실제로 세무그룹의 회장 역할을 하면서 제대로 일을 안 해서 그 과실 때문에 세월호에 300명이 넘는 무참한 희생자들을 낳았다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었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바로 세월호의 어떤 구조에 들어간 비용이라든지 또 유가족들에 대해서 만약에 이제 추후에 배상과 보상 문제가 논의가 된다면 그거는 바로 책임은 당신에게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열심히 숨은 재산을 찾아왔던 거고요. 네, 그게 보통 얼마 정도 되는 거였죠? 그게 일단 거의 수천억, 3, 4천억 대에 이르는 걸로 지금 판단이 됐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나머지 주변에 있는 유대균이나 유혁균은 이 업무상 과실치사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다른 직접적인 가족들에게 책임을 예. 직접적인 책임을 묻는다는 거는 사실은 이 법으로 봤을 때는 힘든 상황이죠. 일반적으로 저희가 쉽게 아버지가 잘못한 거고 그 세모그룹에서 너희들도 어느 정도 이득을 받기 때문에 함께 책임져라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법리적으로는 그렇게 쉽지는 않고요. 또 마찬가지로 정말 오래전 얘기지만 쉽게 말해서 연좌제를 또 적용할 수도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향후에 있어서 그 재산 보전과 또 손해배상 그리고 구상권 청구에 있어서 이 국가를 대신하는 법무부라든지 검찰과
그 세모그룹, 그러니까 유병헌 일가와 아주 복잡한 싸움이 다시 시작될 걸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유병헌이 그렇게 숨진 채 발견된 게 너무나 아쉽고 뭐 검찰의 입을 그대로 빌리면은 정말 뭐 통탄할 노릇이라는 거죠. 네, 그동안 검경이 차명 재산을 추적을 계속 해왔는데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사가 좀 차질이 좀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검찰에서는 일단은 뭐 유병헌마저 놓친 마당에 차명재산 추적 이제 그만하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하던 수사 계속 하겠다는 게 그런 입장이고요. 그리고 오늘 뭐 또 이 최재경 검사장이 처음에 이 수사를 맡게 됐을 때 안팎에서 거는 기대도 컸고 굉장히 속도도 빨랐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번처럼 어떻게 보면 이런 단순한 형사 사건에 뭐 이렇게 도피자를 쫓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기업 비리로 봤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최재경 전 검사장이 굉장히 그 분야에 있어서는 탁월한 능력을 보여왔기 때문에 기대도 더 컸고 또 수사의 속도도 굉장히 빨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유병헌이 죽으면서 최 지검장도 물러나는 네. 게 됐고요. 자, 사실 이제 마지막 남은 그 조력자들 중에서 보면은 이병헌 씨의 마지막 조력자, 핵심 조력자로 불렸던 바로 이제 전 운전기사 양회정 씨의 이제 행방이 참 의문인데요. 저희 뭐 좀 검경 수사팀도 정확하게 이제 행방을 지금 모르는 상태인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양회정 씨가 모습을 드러냈던 것이 이제 그 전주의 한 장례식장에서 25일이죠. 당시에 이제 CCTV에 이제 모습이 잡혔었는데. 자, 어떻습니까? 지금 뭐 양회정 씨로서는 이런 그 보도 내용을 딱 보고 대균 씨가 체포되고 이병헌 씨는 이제 사망 사실이 확인이 되고 이런 사실을 보면서 그리고 또 검찰이 이제 그 선처를 선처 방침을 밝혔단 말이죠. 자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문제는 이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의 문제가 되겠죠.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얼마만큼 뭐 어디서 얘기했는데 1, 2, 3번의 돈을 자기가 다 가지고 있다면은 굳이 자수할 이유는 없겠고요. 말하자면 다른 어떤 이유 때문에 자수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상황을 모른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평가가 이미 진행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근데 보통의 일반적인 상태에서는 가장 지근해서 이제 보좌하는 사람의 판단이 기본적으로 그 사람의 생사를 결정하는 경우가 보통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이제 양의정 씨와 이병헌의 죽음과는 일정도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병헌 씨의 네. 어떤 사망 경위를 어찌 보면은 가장 뭐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수도 거죠. 있을 뭐 그런 죽였다는 사람인데요. 것이 아니라 알 수 네.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을 이제 경로를 일반적으로 이제 추정할 수 있는 뭐 동선 이런 것들을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알 수 있다는 거죠. 네, 검찰이 이렇게 선처 방침을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이 양회정 씨가 현금을 돈을 가지고 있다면 자수는 하기 힘들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안 하겠죠. 건가요? 사실은 그런 면에서는 보통 견물생심이니까 그런 부분이 있겠죠. 네. 예. 보통 그 액수가 더 많아지면 안 하겠죠. 마지막에 그 전주의 CCTV에 포착됐던 것이 5월이었죠? 5월 25일. 5월 25일. 예. 네, 당시에 그 정황을 보면은 좀 묘한 구석이 많았어요. 예. 그 또 하필이면 이제 그 장례식장 앞에서 포착이 됐었고 그것이 뭐 본인이 뭐 이병헌 씨를 뭐 자기가 뭐 숲속에 버리고 왔다 뭐 이런 말을 흘렸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요. 매우 황당한 상징적인 얘기 같은데요. 매우 황당한 상황입니다. 제가 그 대송 장례식장인데요. 거기를 가봤는데 이제 차를 댄 데가 이쪽인데 이쪽으로 그냥 쑥 나가면 되는데 굳이 CCTV가 이제 이쪽 방향으로 두 개가 있었거든요. 큰 CCTV가 이쪽은 고정이 안 되는데 거기를 돌아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예. 이 양반이 왜 이걸 왜냐면 이쪽은 이제 큰 대로기 때문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인적이 안 가는데 이렇게 돌아서 이쪽으로 가갖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주얼 서스펙트식으로 걸어가다가 절름발이로 걸어가다가 진짜 그냥 걸어갑니다. 그래서 황당하죠, 사실은. 그런 면에서는 이게 이제 그런 면에서 흔히 말하는 이 양회정 씨의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행적이 사실 매우 이제 의문스러운 부분이 생긴다는 거죠, 사실. 예. 네. 자, 뭐 하여튼 뭐 수사팀이 행방을 쫓고는 있겠습니다만, 자, 양회정 씨 지금 어디 있는지 참 의문입니다. 그리고 그 전주 장례식장에서 이 CCTV에 포착된 불과 사실은 뭐 얼마 뒤에 이제 그 의문의 변사체로 이병헌 씨가 이제 발견이 된 것인데, 네. 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 이 좀 앞으로 이제 밝혀져야 될 부분 같고요. 자, 이 지금 그 인천지검에서 이제 수사가 이제 계속 그 진행이 되겠습니다만, 자, 앞으로 이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제 수사가 진행되는 건가요? 네, 뭐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그 검찰청사에서 지금 조사가 진행이 될 테고요.
이제 뭐 밤샘 조사가 가능한 경우도 있는데 네. 보통은 그 피의자가 동의를 해야지 밤샘 조사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뭐 오늘 뭐 사실은 유대균 씨나 박수경 씨 같은 경우에 이 검찰 조사나 경찰 조사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충분히 대비를 했을 겁니다. 아마 그 조사받는 방법이라든지 이미 뭐 세월호가 침몰한 직후부터 도피를 준비한 정황이 속속 지금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예. 때문에 어떻게 검찰 조사를 받아야 되는지를 명확히 알고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밤샘 조사 같은 경우에는 그 피의자, 그러니까 유대균 씨나 박수경 씨가 동의하지 않으면 진행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동의하지 않는다면은 간단한 뭐 신병 조사 이후에 아마 그 내일 오전부터 조사가 재개될 것 같고요. 본인들이 그냥 묵비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지금? 배제할 수 없을 것 네. 같아요. 박수경 씨 같은 경우에 특히 표정이나 이런 거 보면 굉장히 결연하고 어떻게 보면 담담한 그런 표정인데. 종교적인 신념에 네. 차 있는 것으로도 보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많아 보이고요. 네. 그런데 뭐 만약에 그렇지 않고 괜찮다, 조사 받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검찰 입장에서 궁금한 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지금 뭐 거의 100일 가까이 맹추격을 해왔는데 못 잡고 있다가 더군다나 이제 경찰의 손에 잡혀서 끌려온 건데 검찰 입장에서도 궁금한 점이 너무 많을 테기 때문에 네. 밤샘 조사를 만약에 두 피의자들이 동의한다면은 밤샘 조사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아까 오후에 있었던 그 인천지검의 그 브리핑 내용 중에 언뜻 생각나는 게 유대균 씨의 소재에 대해서 질문이 좀 있었어요. 그랬더니 네. 검찰도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전에 서로 뭐 수뇌부 사이에서는 뭐 그 어떤 공유랄까요? 뭐 그런 게 있었을 가능성도 지금으로서는 이런 답변이 있었던 게 생각나는 걸 보니까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네요. 네. 네, 그 검찰이 선처 방침을 밝혔잖아요. 네네. 뭐 박수경 씨 같은 경우는 불구속 수사를 하겠다. 뭐 유대균 씨 같은 경우는 아버지 장례식에 대한 부분 선처를 하겠다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글쎄요, 검찰 입장에서도 굉장히 난처해졌죠. 왜냐하면은 그 자수하면 선처하겠다고 밝힌 지 불과 대여섯 시간 만에 유대균 씨가 그것도 그 검찰 손이 아니라 검찰 수사관 손에 잡혀서 왔으면은 좀 더 고민거리가 줄었을 텐데 하필 또 경찰 손에 잡혀왔기 때문에 뭐 일단은 그 유대균 검찰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어쨌든 간에 유대균 씨는 자수는 아닙니다. 분명히 예. 체포가 돼서 온 거기 때문에 글쎄요, 뭐 일단 제 생각에는 그 검찰이 밝힌 오늘 대원칙에서는 벗어나는 예외의 경우이기 때문에 구속 수사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오늘 검찰이 조사를 하고 워낙에 관심이 크기 때문에 내일 오전쯤에는 뭐 검찰 쪽에서 우리 또 취재 기자들에게 간단한 밤 사이의 조사 상황 그리고 또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자수하면 선처하겠다고 밝혔는데 불과 몇 시간 만에 수갑에 채워져서 왔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라는 질문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오전쯤 되면은 그런 어떤 검찰 수사의 방향 그리고 지금까지의 조사 내용 그리고 도피 생활을 뭐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라도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입니다. 네. 네. 사실 뭐 지금 뭐 1시간 정도 이 문을 안 열어줬다고 하니까요. 네네. 뭐 그 얘기를 듣고 좀 의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또 검찰에서 그런 그 선처 방침을 밝혔으면은 뭐 자수 의사를 밝힐 만도 한데 자 어떻습니까? 거기서 1시간 동안 계속 문을 안 열어주고 있었던 그 심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보통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중요한 자료를 폐기하는 과정이 있었겠죠. 그게 이제 일반적인 도피자, 도망자, 그러니까 말하자면 중요한 서류라든가 아니면 네. 이런 것들을 뭐 태우거나 아니면 뭐 증거 자료를 없애는. 뭐 화장실 변기 속에 넣는 이런 것을 하는 시간이 한 3, 40분, 2, 30분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두 마디 정도의 어떤 입 맞추는 정도의 동선을 맞추는 정도의 그러니까 1시간이 긴 것 같지만요. 길지 네. 않습니다. 이게 그렇게 은폐하고 말 맞춘다면 그 정도면 뭐 적당한 시간이겠죠, 사실은. 예, 예. 네. 미리 안에서 뭐 2시간이었다고요? 1시간이 2시간이? 아니라 네, 1시간이네. 5시부터 7시까지 네. 설득을 했다고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2시간 정도면 굉장히 충분한 시간이죠. 충분한 시간이고 긴 시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상황을 얘기할 때 보통 이제 근데 좀 황당한 건 그런 겁니다. 그 설득을 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따고 들어갈 때라든가 다른 이런 부분이 있는데 굉장히 다른 방법을 선택을 했네요. 네. 자, 뭐 하여튼 1시간 동안 문 안 열어줬다는 걸로 봐갖고 형식상으로 보면 분명히 자수는 아닐 것 같고요. 네. 검찰도 좀 고민은 있을 것 같은데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동안 사실 저희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뭐 여러 번 보도가 됐었고 수사팀에서도 그렇게 봤었던 것 같은데 유대균 씨가 사실 그 유소년 시설을 이제 저쪽 대구 경북 지역에서 이제 자랐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계속 좀
은신하거나 도피하지 않았을까라는 가능성도 제기됐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수도권 그것도 자신의 이제 영곡동 그 자택 부근의 네. 부근이죠. 그리고 이제 그 안성 금수원 부근이기도 한데요. 자 거기서 이제 발견이 됐어요. 용인 분당 뭐 네, 그런 또 네, 어머니가 권윤자 씨가 발견된 곳과 얼마 그 떨어지지 분당 않은 지역하고도 곳에서 예, 근거리 네, 지역이고요. 오늘 검거가 자, 됐습니다. 그렇게 가까운 곳에 있었는데 왜 그동안 이렇게 못 찾았을까? 그 바로 검거가 되지 않았을까? 그건 여전히 의문인데요. 네. 자, 이거 아까도 뭐 얘기했습니다만 과연 수사팀이 언제 이것을 인지했을까? 그리고 왜 하필이면 오늘 검거했을까? 이것은 좀 더 따져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